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수업하기 전에 항상 출석 체크를 먼저 하고 시작하거든요. 어, 집에 가신 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콜라 위어? 오케이, 좋습니다. 김기범님? 오케이, 좋습니다. 챗GPT 안 오셨나요? 땡큐.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AI와 함께 사는 시대에 저희 학생들은 AI를 정말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Computation or Collaboration입니다. AI를 매일 일상에서 만나고 있는 우리 Z세대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항상 수업에 여러분들과 액티브하게 좀 나눠보는 게 저의 강의 스타일이긴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뭐죠? 혁신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죠? 균형.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 뭐죠?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감사합니다. 요 세 가지 키워드 오늘 강의 끝났습니다. 네, 세 가지 기억하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 학생들과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항상 매일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 텐데요. 혹시 트렌드 코리아 알고 계실 겁니다. 매년 10월 정도에 내년도의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 연구팀이 발표를 10가지 키워드로 벌써 한 15년 이상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상당히 이 트렌드 키워드를 눈여겨보고 있고 학생들이 본인들의 과제를 만들거나 혹은 이력서를 쓰거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이런 키워드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Z세대들이 정말 관심 있는 키워드는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해력입니다. 정말 귀여운 거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에 꾸미기 하는 거 굉장히 다 너무 좋아하고 귀여운 것에 정말 목숨을 걸고 있다 보니까 일단 집사분들의 고양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화려한 PPT 항상 나오고 있고요. 네, 내용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항상 프레젠테이션은 귀엽게 무해하게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토핑 경제입니다. 뭐 요아정,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의 정식이라고 하는 Z세대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 간식을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주비츠를 꾸민다든지 다이어리 꾸미고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보는 건 요즘 AI의 바로 이런 토핑 경제와 무해력을 Z세대 친구들은 정말 가깝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 굉장히 말을 걸고요. 또 애칭을 붙여서 교수님에게 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GPT와 상담을 하고 옵니다. 네, 정말 놀랍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점점점 제가 학기가 지나가면서 느끼고 있는 바인데 GPT가 쓴 것 같은 메일을 저에게 항상 보냅니다. 교수님, 존경하는 교수님,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네, 항상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러한 흥미로운 돌발적인 사항들은 중간고사가 끝날 때쯤 혹은 기말고사를 갑자기 앞두고 가정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든지 본인이 굉장히 큰 일을 겪었다든지 하는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본인들의 삶 속에 정말 가깝게 활용을 하고 있고 어쩌면 무해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Z세대 가까이 계시다면은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 AI가 다가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나눠보시면 그 친구들이 컴퓨테이션 하고 있는지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왼쪽에 굉장히 익숙한 혹시 강의장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저렇게 꽉 찬 교실에서 그렇죠? 블랙보드라고 하는 칠판에 백목을 가지고 진행했던 그런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오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강의를 계속 들어왔던 그런 시기를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도 원래 제가 이렇게 녹화가 되거나 아니면 한 20분만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 소통을 해야 돼서 제한이 있지만 보통은 저희가 AI를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소통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AI와 상호작용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교실의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AI와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고요. 또 챗 GPT가 실제로 생산성을 향상하는 질문 외에도 아침에 친구들이 일어나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혹시 팀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친구들, 우리 팀플에 있는 빌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여러 전공이 있는데 상담과 관련된 전공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들의 미래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상담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학생들과 혹은 일반인들과 상담을 잘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미 챗 GPT와 한번 대화를 나누고 오다 보니까 꼭 세 명이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신기한 기분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혹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2000년대에 아마도 가장 혁신적인 교육의 미래 플랫폼이자 프로그램 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 뭔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까요? 네, 잘 살펴보셨다면 일단 줌처럼 생긴 것 같긴 한데 학생들의 얼굴이 위에 상단에 다 보이고요. 강의 자료와 학생의 얼굴이 병치되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모티콘, 이모지가 보입니다. 역시 토핑 경제를 좋아하는 우리 Z세대 친구들은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또 이렇게 엄지척 혹은 나이스라고 하는 와우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상당히 수업이 75분 동안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또 보신다면 굉장히 다양한 댓글과 빠른 의사결정 소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등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서 미네르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AI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과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첫 번째는 학습 목표, Learning Outcome이라고 하는 LO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짜여진 학습 목표를 갖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수업에 왔을 때, 자 오늘은 어떤 학습 목표를 갖고 시작할 거야. 여러분들이 좀 전에 혁신, 균형,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학습 목표를 갖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 삼천포로 교수님이 빠질 것 같으면 에러를 상기시켜서 다시 수업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제 놀라운 효과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전 학습이라고 합니다. Pre-class work라고 해서 뭐 이러한 테드 강연도 좋고요. 유튜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또 동아 비즈니스 리뷰와 같은 여러 좋은 미리 자료들을 학생들이 읽어보고 와서 수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럼 교수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 거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읽어오셨죠? 라고 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모둠 활동, 브레이크아웃 그룹이라고 해서 BOG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자기들이 각자 읽어보고 온 내용을 서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75분의 수업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집중력이 높고 학생들이 말하는 토크 타임이 교수가 얘기하는 시간보다 2배 이상 많게 됩니다. 상당히 괜찮다라고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저런 수업은 난 못 듣겠다. 그냥 난 좀 이렇게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시고 그냥 그걸 다 받아 적는 그런 스타일이 더 편한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혁신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모든 이야기를 다 녹화해서 토크 타임을 바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저희가 교수자가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됐지만
학기가 점점점 갈수록 교수자의 토크 타임은 내려가고요. 학생들의 토크 타임은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잡아먹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유효한 단어를 이야기했는지 부분도 철저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얼마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윈도우 포커스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흔히 말해서 저희가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적응형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어떤 학습 목표를 진행하는 데서 모르면 AI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부족하니 좀 더 학습해 보세요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과 조금 더 인터랙션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를 전해주면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독려하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하이테크, 하이터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을 현재 2025년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들으시면 이거 우리 조카나 우리 아이들 여기 한번 보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해보면 약간 판옵티콘처럼 모든 것이 지금 감시되고 있고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많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시대에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왼쪽에 보이시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하나의 예시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스페이스X에서 2만여 대의 위성을 하늘에 쏘아 올려서 인터넷을 조금 더 빠르게 더 접근성 높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은 이제 단순히 그것이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계의 입장도 들어보고 또 고대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밤하늘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위협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좀 액티브하고 멋진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이미 구글 노트북 LM에 다 넣어서 확인도 해보고 오기도 하고요. 또 챗GPT, 또 클로드, 퍼플렉시티와 같은 AI에게 먼저 물어보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에 정말 뜨거운 논쟁이 있었죠. 바로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저희가 주문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프로필의 사진들이 다 지브리 스타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 지브리 스타일을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갖고 올 수 있는 이야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과 정말 상호작용하면서 이야기하면 이런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수업에서는 이게 단순히 지브리 스타일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스타일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같이 한번 논의해볼까 하다 보니까 스누피부터 시작해서 무민, 핑크퐁, 이런 여러 스타일들을 만들어보고 이런 부분들이 프롬프트로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건 이러한 이미지들을 AI에게 다시 넣고 영어로 좀 바꿔봐 줄래? 라고 프롬프트를 넣으면 위에서부터 아래, 좌에서 우로 이 AI가 자기 학습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흐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희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런 시퀀스에 따라서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색감이라든지 구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각도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또 전산을 전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걸 파인 튜닝 하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재미있는 건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내가 어떤 악상을 떠올렸을 때 여기에 맞는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흥미롭고 놀라운 그런 상상력과 표현력들을 저희가 함께 교실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계속 업데이트되면 오른쪽에 있는 밈처럼 조금 이걸 써보다가 또 좀 실수하는 것 같고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바로 다음 AI로 넘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AI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요즘 도전을 받고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아마도 저희 수업에서 그렇다면 이 AI가 단순히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데만 쓰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이 AI를 통해서 조금 더 사회적 약자, 유니버설 디자인을 한다든지 또 농촌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제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학습해서 조금 더 혁신적인 부분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AI for Social Good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점, 이해관계자 맵을 항상 만들어 보게 합니다. 스테이크홀더 맵을 만들게 되면 친구들이 예전에는 뭐 내 옆에 있는 동료, 또 정부, 기업, 고객 이런 자리에 AI가 한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약간 창문 밖에서 AI가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지금은 한쪽 의자에 앉아서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쩌면 지금은 가장 가운데서 핵 인싸로 이 이해관계자 맵에서 토론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 그래프 혹시 잘 보이실까요? 네, 마지막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관련된 장표인데요. 예전에 저희가 뭘 잘 모르면 네이버 지식인에 여쭤보기도 하고 또 위키피디아나 나무 위키 여전히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롭게도 점점점 위키피디아를 찾는 사람들보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답을 물어보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우리의 집단 지성은 여기서 재정의돼야 되고 또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끝나기 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AI와 Art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실까요? 창의성. 네, 좋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모방. 좋습니다. 모방도 있고요. 또 있으실까요? 달리 소라와 같은 구체적인 서비스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창의성 그리고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균형 있게 잘 생각해보고 있고요. 또 보시면 로봇, 또 단순히 모방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픽처,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깊게 간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 위에 Uncanny Valley라고 해서 불편한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를 굉장히 무해하게 생각하고 토핑 경제에 가깝게 생각하는 우리 Z세대 친구들에게는 이 불편한 골짜기가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상담까지 하는 컴패니언, 코파일럿으로 많이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AI와 관련된 여러 예술의 장르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옆 사람과 3초만 나눠봐 주시겠습니까? 네, AI와 뭐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장르에 가장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 1, 2, 3 다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대국민 투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와 영상인 것 같다. 한 15분 정도 계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아니다, AI와 음악인 것 같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아까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우리 한강 작가가 지금 노벨상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AI와 문학에 대해서 관심 많을 것 같다. 네, 앞으로 문학이 좀 더 열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분 정도 되셨고요. 자, 마지막 AI와 이미지인 것 같다. 네, 확실히 구글 트렌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트렌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흐릿하게 보이시겠지만 노란색 그래프가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의 AI 플러스 아트라고 하는 분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사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혹시 내가 저기에 비전을 갖고 이쪽에 직업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프롬프트를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주변에 Z세대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좋은 그런 인사이트와 해안을 좀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의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우리 김지훈 박사님께서도 이미 렘브란트에 대해서 골든 에이지에 나왔던 이런 작가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벌써 10년 전에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델프트 공대 그리고 렘브란트 재단이 함께 렘브란트의 초상화를 AI로 만드는 걸 2016년에 진행했고요. 그리고 2021년엔 이미 베토벤의 교향곡 10번을 작은 악상을 가지고 복원하는 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테드에서 레픽 아나돌이 large natural model이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자연에 있는 부분들을 학습시켜서 새로운 또 음악과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확실히 문화예술이 AI를 좀 접목하고 융합하고 새롭게 생각해 보는데 아주 좋은 매개체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신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구글 컬처 앤 아트, 구글 아트 앤 컬처라고 하는 사이트를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서 아트를 어떻게 하면 AI와 함께 융합해서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즐겨찾기를 해서 여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단순히 아트 리믹스를 해서 반 고흐의 작품을 AI 스타일로 바꿔보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AI 혁신 실험실이라고 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을 이곳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테드 강연을 들어보시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학생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사이트를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스탬프를 얻게 됩니다. 현재는 13개의 스탬프를 다 모으게 되면 와우 너무 잘했어 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제가 과제도 냈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재미있는 건 이 친구들이 이 13개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이런 조건으로 하면 새로운 스탬프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제안들을 알아서 또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는 AI and Art라고 하는 이런 스탬프를 만들어서 제안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추후에 구글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 더 Z세대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을 해가고 싶습니다. 길기도 하고 또 짧기도 했던 제 이야기에서 오늘 혹시 키워드 3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였을까요? 혁신, 이노베이션이었죠. 두 번째는 균형. 상당히 굉장히 균형이 되게 중요한 시대이죠. 마지막 뭐죠? 지속 가능성, 서스테너빌리티. 맞습니다. 혁신을 하기 위해선 균형이 상당히 필요하고 아까 앞서 연사들이 다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긴장과 또 혁신, 새로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지속 가능하게 함께 고민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비전으로 또 그들이 살아갈 시대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